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날짜 2월 10일자입니다. 촬영하는 날짜에 지금 코스피 지수 5323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증시가 5000 코스피를 뚫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ISA 계좌 활용해서 주식으로 투자 이익도 벌지만 세금도 절세할 수 있는 구조를 잘 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구 서리풀 세무전문위원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섭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비과세의 끝판왕인 ISA 계좌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저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국내 주식에서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주식 관련해서 이제 ISA 계좌 많이 들었는데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이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사에서 ISA 가입자 수 및 가입 금액을 한번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 2020년도에는 아주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6조 원에 한 194만 명? 지금은 거의 700만 명이 45조 이상을 ISA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증시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45조가 아니라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SA 계좌 이게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ISA 계좌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개인의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계좌예요. 가입자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해외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이 계좌 내에서 관리하십시오 라고 해서 1인당 한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그게 ISA 계좌예요. 엄청나죠? 개인이 직접 구성, 운영하는 펀드와 유사합니다. 근데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이라 그래서 세금에서 조특법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의 운용 결과로 계좌 내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여기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제 첫 번째가 비과세인데요. ISA 계좌 활용해서 수익이 발생했다. 그럼 비과세 한도까지는 비과세. 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요.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래서 원천징수세율 고작 9%만 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만 내기 때문에 아주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비과세 한도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계좌는 200만 원까지는 수익을 벌었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도 내지 마시고요. 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9.9% 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조건은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하는데요.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낮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ISA 계좌를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벌었다.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직전 과세 기간에 이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예요. 세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인데 이 농어민이어도 직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제외가 됩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어서 각각의 비과세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의무기간이라고 해서 3년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손익의 통산이에요. 손익의 통산이 뭐냐? 여기서는 손해를 받고 여기서는 이익을 받다. 그러면 그거를 합쳐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금융상품은 그러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반 계좌와 ISA 계좌 차이점을 딱 보시면 바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반 계좌는 내가 이자나 배당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15.4%를 바로 세금을 때립니다. 높죠? 근데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2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댔죠? 9.9%의 이제 분리과세, 아주 낮은 저율의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일반 계좌는 2천만 원 넘어가면 그때 돼서야 초과분에 대해서 15.4%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그래서 당신이 다른 소득이 있다. 근데 다른 소득이 이미 35% 구간이다. 거기 합쳐져서 35%로 내십시오라고 해서 이 ISA 계좌 9.9%에 비해서 몇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계좌는 손익 통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품별로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금, 적금에서 돈을 벌었다. 그럼 여기서 이자 15.4% 원천지수 떼죠. 근데 다른 것에서 손해가 봤다고 여기서 상계 쳐주냐? 그게 안 돼요. 근데 ISA 계좌는 오케이, 우리 통합적으로 관리하니까 여기서 수익을 벌었으면 여기서 수익 번 거라, 여기서 손실이 났으면 상계 쳐줄게 라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자, 그 계산 예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 계좌는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다른 거랑 통산 못하니까 그대로 빠지고요. 나머지 300만원 두 개를 합쳐서 600만원에 15.4%. 그래서 세금이 92만 원이나 나오게 되는 거죠. ISA 계좌를 보시죠.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개가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00만 원과 플러스 300만 원 이렇게 3개를 치고요. 왜냐? 통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 펀드 이득만 있습니다. 여기서 200만 원까지는 일반형 비과세가 된다 그랬죠. 그럼 200만 원 또 빠져요. 정말 많이 빠지죠. 자, 그 다음 100만 원에 대해서 9.9% 낮은 저리에 세율 내면 얼마요? 99,100개 안 나와요. 거의 10배 차이 난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장점, 만기 시에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ISA 계좌로 내가 이득을 봤다. 그럼 3년이 지나면 여기서 이 ISA 계좌를 해지를 해야지만 실현이 돼요. 그때 너가 본 이득이 3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만 내라고 해서 9.9%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난 그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라 그래서 이 연금계좌로 이 자금을 또 옮긴다 그러면 그 일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한도를 확대해 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도죠. 자, 그래서 연금계좌로 옮겨가서 투자를 또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연금저축이나 IRP, ISA 계좌에 대한 뭐 차이점도 비교를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오늘은 ISA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쭉 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 해외 주식 투자는 불가능해요. 해외 주식 투자는 안 됩니다. 국내 투자만 가능하다라는 거 원칙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ISA 계좌는 원칙적으로 해외 투자 안 돼요. 다만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나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연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연한도가 2천만 원이어서 12월 달에 개설하라고 많이들 권하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 2월이니까 그냥 개설을 지금이라도 해놔도 전혀 나쁘지 않죠. 결국 연도별로 따져서 한도를 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26년 12월에 계좌에 개설을 했다. 그리고 27년 1월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연도가 다르니까 연한도 2천만 원이 26년도에 생기고요. 27년도에 2천만 원의 연한도가 다시 또 뿅 하고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내가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게 연에 2천만 원씩만 누적적으로 돼서 최대 1억 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구나라는 것도 한편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주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지할 시점에 받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3년쯤 딱 되었을 때 내가 200만 원 이상 벌었네? 그러면 그때 해지를 하면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3년 지나고 나서 내가 3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은 비과세로 빠지고요.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 내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도 늘리고 비과세 혜택도 늘려야 되지 않겠냐. 번거롭게 3년마다 이거 갱신해서 다시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게 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중도 해지랑 중도 인출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의 경우도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되니까 이걸 무조건 주의사항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관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3년 이내에 무조건 비과세 소득인 200만 원 이상은 돈을 벌겠다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이 벌어서 세금도 줄여봐야지. 3년간 내가 주식 공부 좀 한번 해보자. 포트폴리오 잘 짜보자.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주의사항, 제한으로만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년마다 한 번씩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마다 내가 그만큼 돈을 벌고 갱신하고 다시 없앴다가 갱신하고 이런 것들 항상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만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만기 연장을 미실행을 했다, 깜빡을 해버리면 그 계좌가 일반 계좌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ISA 계좌의 실익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이걸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본인이 유념하시고 휴대폰으로 알람 정도 설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조건 있다라는 거 제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지할 때 유가증권 처리 방법이에요. 해지 버튼을 누를 때 계좌에 유가증권이 아직도 있다. 그 시스템적으로 해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는 자산 관리에 정말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직접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특정 주식의 출고, ISA 계좌에서 특정 주식을 빼서 계속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출고 신청을 통해서 일반 계좌로 옮길 수는 있어요. 다만 출고하자마자 세제 혜택 받을 수가 없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사항으로 비과세에 대해서 개정이 아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ISA 장기 투자 비과세 한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증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비과세가 200만 원과 400만 원이잖아요. 이 200만 원을 500만 원, 이 400만 원을 1000만 원까지 높여주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럼 상품이 좋냐. 세금 얘기는 알겠다. 근데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투자를 권유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ISA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시게 되면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업건별로 이게 신탁형 ISA냐, 일임형 ISA냐, 아니면 투자 중개형 ISA냐에 따라서 가입자 수와 어떤 형태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통계적인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ISA가 있습니다.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 주식을 이걸로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 중개형 ISA를 가입하셔야 돼요. 왜냐? 이걸 가입해야 내가 스스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 지수 연동 ETF나 이런 걸 사더라도 직접 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치를 깨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투자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을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어요. 신탁형 일임형은 은행에서는 투자 중개형 ISA를 가입할 수 없다, 개설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개형 ISA는 21년도에 출시됐는데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절세 전략을 알고 요걸 통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증시가 아주 호황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이 생긴 겁니다. 신탁형은 보시게 되면 은행에서 많이 하니까 예금 적금에 대한 평가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의 뭐 보시게 되면 90% 이상인 것 같아요. 일임형 같은 경우도 내 자산을 잘 불려주는 그 운용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해외 주식형 펀드나 국내 채권형 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많은 금액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중개형 보시게 되면 직접 개인들이 선택을 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해외 ETF, 국내 ETF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SA 특징, 비과세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9%의 저리, 그리고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손실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의무 가입기간 최소 3년은 유지하자. 그래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하자. 3년간 내가 비과세 소득 이상만큼은 벌자. 비과세 소득의 2배 정도는 벌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연금 계좌로 이전할 때도 혜택을 받는다. ISA 계좌 만기자금 해지하고 연금 계좌로 이체를 시키면 추가 세액 공제로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300만원을 세금 다 빼주는 게 아니라 300만원에 세율을 곱해서 빼겠죠. 과세 이연 효과,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받으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은 아주 낮은 소득세율을 떼죠. 3%와 5% 정도를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요.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이고 매년 미사용분은 2월에서 켜켜이 쌓인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 제가 ISA 관련해서 총 3편으로 찍어볼 텐데 많은 분들에게 다음 정보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